격렬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에 짜여졌다는 점에서 초반부 경주는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선수들의 컨디션만 가볍게 접근하는 차원에서만 6경주하고 7경주, 8경주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경주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하위권 선수들끼리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번하고 5번은 비파업 선수들이고 나머지 1번, 2번, 4번, 6번, 7번은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요,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젊은 박중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지훈이라든지 오지훈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위하고 6일과 6위는 전략적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배준호가 때려주면 정혜권이 몰고 와서 취입발 살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준의 선행감이라고 한다면 정혜권이 후미권 철저하게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들의 3번과 5번의 협공도 정혜권과 배준의 협공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전라권 양희진과 이주연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현진이 이동환과 정의성을 활용해 나간다면야 문현진의 강공 승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주연이 힘을 쓰고 양희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양희진이 또 이런 편성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라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문현진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전라권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문현진도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현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동환이라든지 김현우를 활용해 나가면서 광주팀과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성국, 강재원 고만고만한 수들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파업 선수들인 최성국, 강재원, 진성균, 한재호가 작전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김민수와 고재준, 여기에 박성준이 앞선 장악해 나간다면 최성국과 강지원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고재준의 선행감이라고 한다면 김민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 강지원보다는 김민수의 선전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두 선수가 뭉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최성국의 선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준일이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류근철의 선행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류근철 활용해 나가되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천호성도 있고 차범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근철도 시속감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류근철을 중심으로 어미태와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준일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서는 유리한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신동현이 직전에 참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대박의 빌미도 제공했었죠. 결국 결승도 못 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우성식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동현도 우성식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청주팀보다는 우성식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하동성이 때려주고 장경동, 최현재가 막혀 나간다면 우성식 믿다가 이렇게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하동성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하동성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의 연합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박진영이 객관적인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과의 협공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고요한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지식, 김병선도 선행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진영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는 김지식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선행력만 놓고 본다면 김병선보다는 고요한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지식과
고연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이벤트 경주죠. 누리꾼 선정 경주인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방극상, 김배영, 김다빈의 협공이 가능할 것 같고 파업이라고 한다면 강준영, 강동규, 손동진의 연합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드럭만 놓고 본다면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비파업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참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득점은 박중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박중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혜권하고 배준호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나머지는 또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중이 선행보다는 아무래도 김주환을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주환을 활용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지훈이 홈미권 마케한 마크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지훈과 이진웅 26기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진우가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선전을 펼쳐 나갔어요.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6번의 뒷자리는 충분히 마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런 점에서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 1번하고 6번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동기생 2번과 6번하고 1번이죠. 6번하고 1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배준호가 타이밍을 잡고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준호도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유지열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주드럭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배준호가 때려줍니다. 이를 정혜권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타정부터 때려댈 수 있는 배준호를 상대로 정혜권이 직선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진우가 정혜권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3번과 2번의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번하고 5번입니다. 비파업이죠. 3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면만 놓고 본다면 박지웅이 좀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해 B팀을 활용해 나간다면야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에 이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문현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현진이 활용해 나갈 선수는 여동환인데 여동환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동환이 끝까지 문현진이 끝까지 여동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느냐 않을까 관심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현진보다는 전라권 선수들입니다. 양희진과 이유진 지종훈련 때도 협공을 펼쳐 나갔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유진이 먼저 때려주고 양희진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발은 양희진이 좀 더 센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양희진과 이주연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주연이 짧게 가져간다면 양희진이 기다리다가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6번의 협공 가능성도 2번과 6번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6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3번 쪽에 아무래도 전라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2번하고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젊은 이주연이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김현우를 몰고 가게 된다면, 양의지는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문현진의 홈이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김현우의 선행을 이주연이 몰고 와서 좁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연호도 부상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드럭을 발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때려주고 이주연이 몰고 가고 문현진, 양희진 서로 간보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11살 차이이기 때문에 젊은 이주연이 좀 더 승부욕을 발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사나 36입니다. 3사나 36은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산전수전 다 겪은 양희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주연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2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3, 4, 3, 6까지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깝깝한 편성이 짜졌습니다. 김민수, 최성국, 강재원 득점 비슷한 선수들끼리 욕심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가 때려주고 최성국, 강재원이 쫓아 들어가면서 추입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김민수하고 고재존, 박성순이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최성국, 강재원, 진성균, 한재우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3대4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국은 때렸을 때 맥스 시속이 있죠. 최성국이 힘을 쓰면 강지원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김민수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재준이 때려주고 김민수가 몰고 가는 작전, 박성순이 앞선에 있다가 끌어내서 1번의 뒤로 고려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김민수가 작전 전개상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준이 아무래도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어요. 김민수가 넘어서게 된다면 최성국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쌍복견 주권 쪽에 1번하고 2번 쌍복견 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강재원은 김민수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재준의 선행력이 좋다면 1번이 몰아서 살짝 좁혀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고재준이 때리고 김민수가 몰고 가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이들을 먼저 덮고 시작하거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는다면 최성국이 그래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강재원이 쫓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진성균이 2번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강재원이 밀어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4번 정도는 맞대결이죠. 2번하고 4번은 파업,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노려봤을 때 맞대결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7번의 역할에 따라서 1번과 6번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1번, 6번, 7번 3번 경주권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1번, 2번, 3번이 3복승에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이죠. 2번, 3번, 4번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입니다. 김준일이 최근 들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류근철의 선행 활용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파업 선수는 류근철을 김준일 파업 선수가 적극적으로 활용 나가면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천호송이 있고 차봉수가 김준일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차봉수가 직전에 차 나름대로 힘을 쓰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김준일도 이를 이식한 견준열 8천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철원성의 노련함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3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은 2번입니다. 3번은 2번.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에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차봉수가 때려주고 3번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상 후 회복하면서 자신감을 찾았었던 차봉수 반바퀴 젖혔는데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3번이 6번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3번과 6번 아무래도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 2번, 3번, 6번 3번은 중심으로 경상권 협공 3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류근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준일, 차봉수, 김준일, 천호성, 홍영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류근철의 뒷자리는 어미태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 비파업 선수들이죠. 1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어미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김현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1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김현이 때려주고 룸철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김현도 자력 승부에 대한 자신감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1-4하고 1-7은 파업,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4, 1-7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3번과 2번입니다. 3번과 6번이에요. 아무래도 김준일 입장에서는 비파업보다는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중에서도 득점 높은 천호성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차봉수가 젖히고 김준일을 짧겠다는 3번과 6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죽을 썼었던 신동현 결승 가야 되는데 결승 가지 못하면서 대박 금일이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신동현 입장에서 금일만큼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청주팀 후배 이렇게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시속감이 좋은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식이 때려주고 2번과 3번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3번이 때려주고 2번, 6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가 따라서 이렇게 선전과 우성식의 선전으로 양분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집중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행력도 갖춘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현 입장에서는 팀 후배보다는 우성식을 좀 더 의식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 쪽에 2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같은 팀이죠. 미혼공고 선후배에다가 청주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6번 쪽이 좀 더 우선이란 점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하동성을 중심으로 장경동하고 최원재, 김호준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동성이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호준이 때려주고 하동성이 몰고 갑니다. 하동성의 뒷자리를 장경동이라든지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최원재가 호미권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우성식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신동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 크로스가 아니라 파업과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양분해서 노려본다면 4일하고 4, 5경주권 정도는 4-2라고 4, 5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4, 5하고 4일 노림수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편성매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2, 3하고 2,6입니다. 2, 6하고 2, 3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박진영이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호미를 고유한 김지시, 김병선이 주도권 다툼, 힘대결,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영 입장에서는 3번 김지시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낙차 출전했었던 김지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첫날은 호미권
줄창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박진영하고 김지식이 전략적인 타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력 중 김지식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3번하고 김병선의 다툼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현이 낙차 출전이라는 점에서 경주감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김병선도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요 경주 때 고현 나름 선전팔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발주대 있죠. 달려 나간다면 1번하고 7번보다는 1번하고 3번이 차선책으로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하고 4번 쪽에 1번하고 4번 쪽에 1번하고 4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박진영이 김유식과의 협공만 생각하려고 하게 된다면 고유한이 분명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유한이 이번 편성 제대로 호미권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고유한의 뒷자리에 물고 갈 수 있는 이동군이라든지 고유한의 뒷자리를 성종 후가 막혀 나간다면 3번하고 6번이라든지 3번하고 2번 정도는 3번하고 6번, 3번하고 2번 정도는 박진영이 아무래도 김병선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현은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6과 32는 36하고 32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에서 1번 자체가 강축입니다. 딱히 이변 없을 것 같아요. 김지식과 고요한 김병선의 마크 다툼인 것 같은데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3번하고 6번, 3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빡빡한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비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1번, 4번, 6번인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강준영, 강동규, 손동진, 황영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들이 연합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 3번, 2번, 5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이 연합펼쳐 나간다면 6번, 4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과 1번 비파업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이 때려주고 방극산 강준영이 김다빈 방극산 견제 나간다면 파업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누리꾼들 선정에 의해서 경화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개적으로 김다빈이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극산이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고, 김비영이 직전에 차를 마크 놓쳤습니다만 정신 차려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일하고 4륙입니다. 비파업 완승 쪽에 4일하고 4륙 비파업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7번이 때려주고 3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 외선에서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동계에서는 하락에 나갈 수 있는 강준영이죠.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은 강준영의 뒤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노려본다면 2, 3하고 2호 경주권, 2, 3하고 2호 경주권 정도는 비파업 완승으로 파업 완승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비파업 선수들 협고 가능성 쪽에 먼저 우선하고 싶어요. 4번하고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R레이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고배당 잘 뽑아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시청자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